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해서 뭐 부서를 꾸리고 해당 정책을 막 얘기를 해 세세하게. 그럼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 가는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 CPI 둔화 흐름, 암호화폐 증시 국제유가 다 뛰었다.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날 미국 CPI, 제가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 미국 CPI, 헤드라인 지표는 좀 높게 나올 거고, 그리고 근원 CPI를 보셔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CPI 괜찮을 거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소름 돋게 다 맞았어요. 헤드라인 CPI가 왜 높게 나온다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변동성이 심한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다. 근데 실제로 헤드라인 CPI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죠. 근데 세세하게 까봤더니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식량 가격도. 시장에서는 지금 에너지나 식량 가격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 올라도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근원 CPI겠죠. 근원 CPI는 중고차나 차량 가격은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차량 가격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렸 PPI 뭐 말씀드렸었나? 아주 높게 나올 거라 말씀드렸었죠. 차량 가격은 올라갔는데 나머지 주거비, 의료비 얘네들이 좀 떨어지면서 11월 달 근원 CPI랑 똑같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근원 CPI이기 때문에 근원 CPI가 11월 달이랑 똑같아 올라가지 않았구나.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랑 뭐 똑같이 나왔다지만 살짝 높게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근원 CPI는 낮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물가가 상승 안 하는구나. 이러면 달라지겠네?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한다 그랬는데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암호화폐, 미국 증시 싹 다 올라가야겠죠. 리스크성 자산들. 지금 시장이 좋게 받았다는 거. 자, 12월 소매 판매. 저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걸로 봤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틀렸던 이유가 뭐냐면 세부 지표가 좋았습니다. 자, 주유소, 레스토랑, 자동차 얘네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건 변동폭이 컸던 애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더 소매 판매가 조금 올라가고 변동폭이 컸던 애들이 좀 올랐고 나머지 애들이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는 견고하네. 월가가 예상한 수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목저목 까봤더니 소비가 아직도 견고하구나.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소비도 좋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지금 다시 시장에 새겨나기 시작했죠.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는 며칠 안 놔두고 다시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이유일까? 재밌죠, 음모론. 자,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21만 7천 건, 노동시장 탄탄, 고용지표 역시 좋습니다. 깨지지 않았죠. 고용시장까지 괜찮아. 야, 미국인들 소비 좋고 물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까지 살짝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탄탄해. 그러면 골디락스네.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JP모건 작년 4분기 순이익 140억 불, 깜짝 실적 EPS 4.81달러. 자, 15일부터 미국 기업들 어닝 시즌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은행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은행주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은행들 기업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은행들 실적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작년에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면 저놈 방송에서 한 두세 달 전에 배웠던 게 실제로 두세 달 있다가 기사로 나오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작년에 우리 정규 방송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2025년도는 M&A나 IPO 상장 이게 활발하게 될 거기 때문에 M&A 할 때 크립토 시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바이든 때는 IPO나 뭐 이런 그 M&A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는데 몇 달 뒤에 보시게 될 거라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근데 귀신처럼 요새 지금 IPO, M&A 막 미친 듯이 나오죠? 한다고?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죠. 이번에 미국 은행들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보통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 좀 투자은행이죠. 어디 쪽에서 좀 돈을 많이 벌었냐면 M&A, IPO 상장, 이거에 따른 수수료, 요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순이자 수입은 예상보다 조금 감소했어요. 이번 주 예상보다 감소했는데 M&A랑 IPO 상장 요것 때문에 투자은행 수수료가 급증했고 전체적으로 은행들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은행들 실적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은 돈을 풀어서 뭐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찍어가지고 헤지펀드가 그걸 막 돈놀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인수합병도 그렇고 IPO 상장도 그렇고. 그렇다는 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아,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우리 코인 시장도 좋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미국 은행들 실적이 좋다는 건 우리 금융시장에도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 4분기 실적 예상치상의 주당 순이익 전년비 대비 77% 증가.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는 또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또 올라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증시가 올라가면 투자은행들 얘네들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15개월 만에 휴전 합의. 자, 요거 기사 보고 어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 아직 트럼프가 부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 합의를 터뜨렸을까? 여러분들 기사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마스 15개월 만에 휴전 합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 23년도 10월 달에 중동 전쟁이 발발했었나? 11월 달에도 휴전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바로 깨져버렸죠?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 임기 말 때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타냐후가 바이든한테도 민주당 쪽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공적을 조금 치켜 세워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다시 휴전이 또 깨지면서 전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봐라, 거의 내가 이제 취임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휴전됐지 않냐, 내가 전화 한 통 넣으니까 이렇게 달라지지 않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15개월 만 휴전 합의, 바이든 입장에서도 좋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다. 근데 이게 트럼프 임기가 계속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상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면은 어때? 해도 걱정 안 해요. 미국 증시 안 무너집니다. 우린 알잖아. 해도. 그리고 쉽지 않은 게 트럼프 취임이 4일 전에 있는데 4일 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트럼프 취임에 트럼프 정부에 똥을 뿌린다? 쉽지는 않아요. 한번 보자고요.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해도 괜찮다.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안 무너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대신 우리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 원화 가치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자, 연준 매파 월러 3, 4회 금리 인하 전망 3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매파의 대명사 월러 형님이 계속해서 연내에 3번, 4번 금리 내릴 수 있어 비둘기파로 바뀌었네요. 연준이장 자리가 그렇게 좋죠. 럼프 형님 아예 그냥 세체크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치가 좋아. 자리가 역시 사람을 판단해. 자, 뉴욕 연은 총재 불확실성 시기 통화정책 데이터 의존할 것.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같이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야, 미국 경제성장 나오고 있잖아. 경제 좋잖아. 물가도 둔화되고 있는 거 봤지? 금리 내릴 수 있어. 시장에 계속해서 펌핑을 해주고 있죠. 좋은 얘기들 해주고 있다는 거. 이미 트럼프와 같은 방향성을 걷고 있다. 자, 트럼프 취임날 가상화폐 정책 우선순위 지정행정명령 계획. 자,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방송이었나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세한 이런 정책을, 명령을 내릴 계획들을 발표해주면은 좋은 거고, 반대로 발표 안 해주면 시장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도 있다.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줘도 어차피 100일 안에 해줄 거다. 기억나세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면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러분 1월 20일 여러분들한테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해서 뭐 부서를 꾸리고 해당 정책을 막 얘기를 해, 세세하게. 그럼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 가는 겁니다. 자, 베센트 미국 재무 후보자 요거 언론 청문회 있었죠? 청문회를 제가 다 봤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멘트만 했다. 기본적인 멘트만 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멘트 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뭐 관세 인상 이런 것도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방향성과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트럼프 방향성대로 똑같이 얘기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하지 않았다.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채권을 얼마나 찍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리고 뭐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거는 연준이 뭐 암호화폐를 뭐 부정적으로 한다 뭐 그 얘기 아니라 CBDC 찍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과 똑같은 거죠. 연준이 화폐 발행권 디지털 달러 찍을 수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암호화폐 뭐 던지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베센트 미국 재무 후보자, 요게 시장에서 조금 월가에서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청개구리 같은데 베센트 형님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분이구나. 그냥 기본적인 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안정감을. 우리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항상 시장에 리스크성 있는 거, 불안전한 거, 변동성이 심한 거 이런 거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중국 2024년도 GDP 성장률 5% 목표 달성. 자, 드디어 시진핑 24년도 GDP 성장률 예상치를 딱 세웠습니다. 5% 달성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물론 이 지표가 진짜다? 진짜라고도 믿지 않아요. 진짜로 GDP 5% 찍었을까? 믿지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요?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관세 올라가면서 이제 무역을 못하게 되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수출을 미친 듯이 했다. GDP 수출 실적 역대 최고였죠, 중국?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뭐 성장을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올 수 있겠죠. 밀어내기 수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 그로 인해서 내년에도 좋을 거다. 거기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미국 기반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자산 우선 채택안에 수용적 이런 기사들 나오니까 어떤 코인들이 올라요? 솔라나, 뭐 리플, 미국계 코인들 오르죠? 알고랜드, 에이다. 제가 어떤 알트코인들 이번 불장에서 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트럼프 취임식에 기업들 돈줄 러시 역대 최대 규모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트럼프한테 돈이 몰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이퀄 미국이에요.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는 전세 글로벌 자산이 미국으로 몰릴 겁니다. 우리 우회적으로 얘기해주는 기사일 수 있다. 자, 블랙록 CEO 금보다 비트코인이다 디지털 자산 전략 강화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애완용 똥보다 못하다, 자갈보다 못하다 했던 분이 레리핑크 형님이 비트코인은요 디지털 자산 전략 강화예요. 금보다 비트코인 담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죠. 왜? 비트코인을 팔아먹어야 자기네 ETF 시장에서 그 순위가 1등을 계속 지킬 수 있겠죠. 자기네들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비트코인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뒤에 블랙록이 있는 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텍사스 미국 최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준비 지역 추진. 자, 텍사스에서 미국 최초로 전략적 비축 자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개 중에 한 개인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들어간대. 지역을 추진한대. 그럼 나머지 49개 주도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담아놨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상쇄해버렸어. 그래서 텍사스 주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어. 올라갔어. 그럼 나머지 49개 주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담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담아라, 뭐 담지 마라 하지 않더라도 50개 주가 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미국 50개 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들어가죠. 일본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 당연히 들어가죠. 우방 국가들, 반미 국가는 반미 국가 더 많이 담아야죠. 미국이 저렇게 앞서가는데 전 세계가 담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리플 5년 만에 3달러 돌파, 고래 투자자 5조 원 넘게 집중 매집. 리플 홀더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리플 홀더분들이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까? 자, 리플 지금 4,700원이죠. 5,000원 뭐 넘겠죠.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분들이 수익을 봤어. 이 수익금 은행으로 빼서 나는 이제 코인 투자 그만해야지 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알트코인들로 들어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리플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나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선순환 유동성이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로 돌아가는 요 유동성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더리움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이더리움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자, 비트코인 급등 알트코인 시즌 돌입 정마. 비트코인 또 장세가 좋고 시장이 상승하는 회복하는 이런 장세를 보여주니까 다시 또 알트코인 얘기가 나오죠. 시장이 뭐 좋으면은 올라갑니다. 떨어지면은 뭐 떨어질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쭉 가져가는 거야. 설령 뭐 이때 올라갈 겁니다. 이때 안 오더라도 그러면은 해당 이유가 명분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쭉 기다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상승장에는 쭉 가져가는 거.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재도입. 자,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서비스를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얘네들 정부 허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내뱉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 바뀌는 트럼프 정부와의 어느 정도 긴밀한 협조가 있은 이후에 이러한 기사들을 내는 걸까? 재도입 준비를 하는 걸까? 바이든 때 이거 막혔었죠? 근데 다시 재도입한다는 건 트럼프 정부 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 9천억 원 순유입. 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유출돼도 상관없습니다. 유입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캐나다 온라인 식사 솔루션 업체 구프드 재무제표 비트코인 편입.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그대로 나오죠?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어떤 거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 어떤 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13F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 비트코인 샀어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넣었어요. 이런 기사들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굿푸드라고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죠. 좀 이름이 좀 들어봤을 법한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 아직까지는 좀 생소합니다. 굿푸드 맛있어 보이기는 해요. 여기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 많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13F 보고서 어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나. 제2의 마이클 스트래티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좋고 이더리움 1억 불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더리움.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1월 23일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리 결정 누가 또 기사로 일본 금리 올린다 그래요? 24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올릴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취임이 20일이고 24일 4일 뒤에 얘네들이 금리를 올린다? No. 만약에 올리더라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시즌 종료될 정도로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고 문제인 건 우리 아시아입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 우리 한국. 그렇기 때문에 1월 24일 걱정하지 마세요. 28일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29일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9일날 연준 금리 결정일 건데 동결할 가능성 높겠죠. 여기서 금리 인하 나온다고 시장이 좋아할 겁니다. 근데 14일 금리 인하기보다는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코인이며 뭐며 뒤집어지게 갈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동결하더라도 긴축을 종료하는지 이 얘기 해줄 수 있다. 요 얘기 한번 기대해보자. 1월 30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미국 GDP 30일날 발표되네요. 31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PC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말에 아마 미국 재무부 베센트 그건 이제 국채 분기 발행 계획 내가 1분기 1월 달에 뭐 국채 얼마 찍을 거고요. 무슨 국채 찍을 거고요. 세세한 국채 채권 발행 계획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채권 시장에 영향 줄 거니까. 그래서 1월 말에 그 분기 국채 경매 계획, 발행 계획 그거 한번 봅시다.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괜찮게 나왔고 근데 차주부터 살짝 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실업자들. 왜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요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업자 수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 시장에 크게 영향 안 줄 겁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